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4장 화폐 제도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4-1절에 해당하는 화폐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자,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좀 이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폐다라고 하면은요, 화폐가 세 번째 줄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머니라고 이렇게 쓰죠. 자, 이거는 거기 보니까 부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폐란 모든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다라고 하면은 부를 소유할 때 화폐도 하나의 부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자 하면 부 이퀄 화폐는 아니고 많은 부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요. 화폐 자산 또는 여러 가지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이렇게 다양한 부가 있겠죠. 자, 근데 부의 한 형태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결제하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총량이다. 이렇게요. 결제하는데 사용 가능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거기에 보시면 부의 한 형태, 자산의 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가능한 자산의 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절량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절량은 일정 시점에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죠. 자, 간단히 말하면 일반인 수중에 있는 화폐, 거기 보면 달러, 유로, 페소, 파운드, 엔화 등 일국 통화의 절량을 나타냅니다. 자, 우선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화폐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흔히 화폐에 대한 기능 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제 교환의 매개수단을 제일 먼저 얘기는 해요.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 요거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매개수단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화폐가 있으면 교환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두 번째는 계산의 단위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화폐라는 개념을 개념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니 그걸 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화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우선 책 순서대로 해서 밸류를 저장하는 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구매력을 이전하는 수단입니다. 구매력이라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보니까 오늘 일을 해서 1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걸 내가 소지할 수 있고요. 그냥 다 소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음 달에도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아주 완전한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 시 가치가 하락하잖아.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완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 계산 단위. 어카운트를 하는 유니트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계산 단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화폐는 가격을 견적하고 부채를 기록하는 기준이 된다.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볼 때 우리가 사과 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견적서를 낸다고 하죠. 가격을 견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갚아야 되지? 부채를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시경작에서는 상대 가격을 우리가 기준으로 합니다. XZ, YZ에서 PY분의 PX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폐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거시에서는 이제 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상이 자동차 한 대 얼마예요? 뭐 4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와이셔츠 800개랑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또 부채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앞으로 장래에 얼마의 금액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과를 200개 갚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거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 거래를 측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교환의 매개 수단이 있습니다. 교환, 익스체인지를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메디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화폐는 상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죠. 자, 미국 화폐 거기 앞에는요. 본 화폐는 공적, 사적인 모든 부채에 대한 법화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점에서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할 때 물물 교환을 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 왜냐면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토끼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네, 찾았더니 그 사람이 사과를 원해야 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다음 단락에 보시면 필요의 이중적 일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욕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want 해서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치를 쉽게 해소해 줍니다. 자, 쉽게 해소해 준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네, 거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요게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높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물건과 교환을 할 때 화폐를 주게 되면 이거는 내가 국밥을 먹고 화폐를 주면 오케이 하고 식당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과를 대가로 준다거나 뭐 주식을 대가로 비트코인 이러면 당황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자산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때 다른 것, 재화, 용역,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 자산의 유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거시경작에서 유동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유동성 이꼴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물물교환 같은 경우 이렇게 욕망의 이중적 일치를 달성하기가 충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화폐가 있으면 그거를 쉽게 마무리 질 수 있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화폐를 이용하면 그래서 복잡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복잡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수가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봉급을 사용하며 출판업자는 서적을 판매해서 번 돈으로 종이를 구입하고 제지회사는 종이 판매 수익금으로 벌목공에게 또 대금을 지급하고 경제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복잡하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거래하게 되면 쉽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럼 화폐 형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니?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해볼게요. 91페이지. 자, 미국에는 유일한 화폐가 이제 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가 그려진 초록색 종이를 우리가 바로 화폐로서 이용하는데, 이 화폐가 만약에 내가 제시했는데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부루마블 무슨 뭐 화폐라고 한다거나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밥 먹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막 화폐를 막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지급하면 그게 지급 가능성이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거기 보시 자체적인 가치가 없는 화폐를 법정 불환 지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아트 머니라고 해요. 법화 비슷하게 명령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번역을 법정 불환, 네, 불환 지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또는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명령이라던가 피아트 찾아보면 그게 그 뜻이야. 명령이라든가 법에 의해 야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진 녹색깔 이거 지폐를 주면 국밥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 통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통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편화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어떠한 화폐들이 이제 있었습니까? 하면요. 먼저는 상품 화폐라는 게 있었죠. 상품 자체가 그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거기 보시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금 이런 거죠. 근데 금만 가지고는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금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은 등 이런 것들 있었는데 금을 이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우리가 바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거기 보시면 금본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본위 제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골드 스탠다드 이렇게 합니다. 금 자체도 거래를 위한 매개 수단도 되지만 금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치아 충전재 같은 그 자체로도 내재 가치가 있었죠. 자, 19세기 말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우리 사례 연구에서 보긴 할 텐데 뭐 담배 같은 것들도 가치 저장, 계산단위, 교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을 다 우리가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화폐 형태 중에서 법정 불환 지폐에 대한 개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92페이지 가볼게요.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 화폐가 통용됐다? 이거는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금이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뭐 5만 원짜리 심사임당 뭐 지폐 같은 거 보면 그 자체 내재 가치는 5만 원을 만드는데 5만 원만큼 돈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자체적으로는 이 지폐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게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모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없어. 이게 내재 가치는 뭐 거의 그러니까 그 자체 5만 원에 비해서는 거의 0에 가까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화폐는요 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순도가 100%냐 아니냐 등등등 그렇게 해서 교환할 때 뭐 그거 무게재가지고 하기도 하죠. 근데 금 가지고 막 하는 상품 화폐 같은 것들은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등등등 이게 이제 100% 믿을만한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지폐를요 통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양의 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종이 조각, 금 증명서와 교환을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야, 금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들고 다니고 이렇게 거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만약에 100이 있다 그러면 종이 쪼가리도 100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거래 원활화를 위해서 정부를 믿어 이렇게 하는 거죠. 신뢰를 부여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요 초록 색깔 종이 쪼가리 달러라고 하는 뭐 그런 종이 쪼가리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그래 거래 주고받고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부 지폐가 이제 화폐의 기준이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달러 볼게요. 마지막으로 금의 상환도 무관하게 되었다. 누구도 지폐를 금으로 상환해 준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은
이 신뢰가 보장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금으로 바꿔주는 거 설마 아니진 않겠지? 이게 뻥은 아니겠지? 이 신뢰가 이제 잘 쌓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세 번째 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교환 수단으로 지폐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밑에 사례 연구에 얍섬에 나와 있는 돌멩이, 그 이제 서로 알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트러스트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가 그 경제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사례 연구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몰아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상품 화폐에서부터 점차 화폐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 돈이 이렇게 풀려 있단 말이야? 그럼 돈이 풀려 있는 양을 통화량이라 하는데, 이 통화량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